오늘 아침 박근혜 국정원이 매년 10억씩 4년간 총 40억 이상의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조차도 감사를 하지 않고 국정원 역시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 감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말로는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위에서도 거의 다른 심사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가 기밀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 인건비가 얼마 들은지 시설개설비가 얼마 들은지 이게 뭔 국가의 기밀과 무관한 부분까지 통째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못 들여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무부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2008년 이후 법무부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일자별 지급 내역, 사용 내역, 지급 경위 등을 하여튼 비공개로 좀 바뀌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감사원이 지난 7월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체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 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조금 다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정부에서. 집행 현황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활동 집행 현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감사원이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비공개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일 제가 좀 요청한 두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나 우리 감사원장님 다 하여튼 제가 비공개로 한 번 정도 보고 특별히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않으면 예결위 때 이제 정식적으로 열람 시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시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장관님. 지금 이 안봉근 이재만 체포하고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2명을 체포하고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 됐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을 갖고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뇌물주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그 적용 법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에 착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봉근 이재만 등이 개인적으로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를 썼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네. 알아야겠지만 이 자금이 다른 용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선거지원 용도로 쓰였다고 하면 저는 더 다른 폭발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저는 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파견검사 부분이 저는 대검에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참 안쓰럽다. 잘 나가는 검사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시절에 국정원에 파견 나가가지고 그렇게 또 왜 집어쓰고 현직 지검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불명예를 당할까. 혹시 국정원이 덮어 씌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같이 존재했어요. 근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안쓰러운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조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 한 명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변호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받고 또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대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분 돌아가신 정도에서 그칠까 하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있어요. 뭔가 국정원을 시작하면 누군가 총대를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예전에 국정원 민간인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이 자살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살이냐 심각하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냥 위험화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출발하니까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수사도 주춤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분 돌아가시고 끝날 것이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속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정훈 전 국장 구속영장 발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관련들에 대해서도 서둘러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2차의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제 수사 못 갑니다.
제가 뭘 우려하시는지 알겠죠? 네, 홍보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그리고 이 현안 테이프라는 것을 남재준이 7인이 만들었다는데 저는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직 검사 둘이 7인이 멤버라는 거예요. 같이 모였던 멤버. 왜 파견 가는 검사가 국정원장과 멤버 만들어가지고 하고 거기에 보면 뭐 댓글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NL 대화를 공개를 모호한 것도 7인이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진짜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합시다. 우리 장관님. 어차피 그 장관님은 교수 출신으로 들어가서 검찰 내부도 아닙니까? 예전에 법률 전문가가 없을 때 위부기관에 파견나는 거 저 충분히 동의합니다. 뭐 예전에 국정원도 뭐 여러 가지 수사하니까 좀 나가서 검사가 도와줘야겠다 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 전문가 판판이 다 있어요. 국정원도 변호사 많고 다른 기관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갔는데 과연 검사들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느냐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은 수사기관이죠. 그거 맞죠? 네. 검찰은 수사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견 나가는 것은 말은 법률 자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 자문도 아니고 다 정치하는 겁니다. 나가서. 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검사들 일부 기관에 파견시켜가지고 정치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다 이게 아까운 사람들 저는 국정원을 포함해서 일부 기관의 파견 문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 여부까지도 이번 일을 삼아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 국정원에 대한 검사 파견 문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법률 자문의 필요성 때문에 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그것과 달리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정원에 대한 검사 파견의 문제는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법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에 착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봉근, 이재만 등이 개인적으로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를 떴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네. 알아야겠지만 이 자금이 다른 용도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선거지원 용도로 쓰였다고 하면 저는 더 다른 폭발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저는 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파견검사 부분이 저는 대검에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참 안쓰럽다. 잘 나가는 검사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시절에 국정원에 파견 나가가지고 그렇게 또 왜 집어쓰고 현직 지검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불명예를 당할까. 혹시 국정원이 덮어씌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같이 존재했어요. 근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안쓰러운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조사를 받던 국정원, 오늘 아침 박근혜 국정원이 매년 10억씩 4년간 총 40억 이상의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조차도 감사를 하지 않고 국정원 역시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 감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말로는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위에서도 거의 다른 심사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가 기밀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 인건비가 얼마 들은지 시설개설비가 얼마 들은지 이게 뭔 국가의 기밀과 무관한 부분까지 통째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못 들여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무부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2008년 이후 법무부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일자별 지급 내역, 사용 내역, 지급 경위 등을 하여튼 비공개로 좀 밝혀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감사원이 실은 7월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체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조금 다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정부에서. 집행 현황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활동 집행 현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감사원이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비공개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일 제가 좀 요청한 두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나 우리 감사원장님 다 하여튼 제가 비공개로 한 번 정도 보고 특별히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않으면 애결일 때 이제 정식적으로 열람 시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시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장관님. 지금 안봉근 이재만 체포하고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2명을 체포하고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 됐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을 갖고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뇌물주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그 적용 직원 한 명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변호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받고 또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대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분 돌아가신 정도에서 그칠까 하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있어요. 뭔가 국정원을 시작하면 누군가 총대를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예전에 국정원 민간인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이 자살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살이냐 심각하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냥 위험화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출발하니까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수사도 주춤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분 돌아가시고 끝날 것이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속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정은 전 국장 구속영장 발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관련들에 대해서도 서둘러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부르다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2차의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제 수사 못 갑니다. 제가 뭘 우려하시는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네. 그리고 이 현안 TF라는 것을 남재준이 7인이 만들었다는데 저는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직 검사 둘이 7인이 멤버라는 거예요. 같이 모였던 멤버. 왜 파견 가는 검사가 국정원장과 멤버 만들어가지고 하고 거기에 보면 댓글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NLL 대화를 공개를 모호한 것도 7인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진짜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합시다. 우리 장관님. 어차피 그 장관님은 교수 출신으로 들어가서 검찰 내부도 아닙니까? 예전에 법률 전문가가 없을 때 위보기관에 파견나는 거 저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전에 국정원도 여러 가지 수사하니까 좀 나가서 검사가 도와줘야겠다 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 전문가 판판이 다 있어요. 국정원도 변호사 많고 다른 기관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갔는데 과연 검사들이 법률 잠을 하고 있느냐 냉철하게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은 수사기관이죠. 그거 맞죠? 네. 검찰은 수사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견 나가는 것은 말은